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 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강원 종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의 핵심 사업인 고은이 행정복합타운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두 기관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이제 상대를 좀 비판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서는 강원도 춘천시 행정복합타운 갈등 왜란 주제로 이 문제에 대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치열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 행정복합타운은 강원도가 춘천시 고은 일대에 도청 신청사 이전을 포함해서 아파트 4,700세대 그리고 상업 업무지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이렇게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이 격화되는 겁니까? 먼저 윤 의원님. 예, 일단 이 갈등의 원인 자체는 강원도에 100%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현수막들이 그냥 아주 춘천시에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청사 신축 이전에 이제 5천억 들고 그와 별도로 이제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이제 강행하고 있는데 춘천시가 최근에 이제 도청 이전은 협조하겠지만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사업 신청에 대해서 반려를 하면서 이제 갈등이 더 커졌는데요. 일단 춘천시에서 제기한 세 가지 문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 천문학적 재원 합치면 이제 1조 4천억까지 되는 이 재원 대책이 많이 부실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여기에 행정복합타운 사회의 주된 사업들이 4,700세대에 달하는 그런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주택 공급 문제나 기반시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뭐 인구 유입 효과가 없는 사업인데 뭐 예를 들면 중앙부처가 내려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사업인데 이게 그쪽에 만들게 되면은 구도심 공동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좀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반려했는데요. 이거는 춘천시가 뭐 따로 만들어낸 그런 논리들이 아닙니다. 이미 강원도 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한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 세 가지를 지적을 해요. 보면은 뭐 여기 보면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그 BC가 1이 나오지 않아 사업성이 좀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사체 발행에서 뭐 재원 조달, 그리고 구도심 공동화 문제, 그리고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이 다 지적됐거든요. 그래서 춘천시에서 뭔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낸 부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이제 반려했는데 강원도는 이제 과도하게 춘천시가 문제 삼는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명분이 많이 약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요? 일단 앵커님의 질문이 강원도와의 춘천시의 이 행정복합타운이 왜 갈등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윤민섭 의원님이 현수막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현수막 때문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현수막은 강원도에서 붙인 게 아닙니다. 강원도하고 전혀 무관한 현수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당에 소속돼 있죠. 제 질문 다 듣고 답변 다 듣고 강원도가 붙인 현수막이 아니고요. 강원도가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잘잘못은 이따가 따지려고 했지만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 정무적인 갈등이나 행사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은 항상 보여왔고요. 첫 번째 부딪혔던 갈등이 도시재생혁신지구. 제가 지난번 토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춘천시 안이 맞다. 저는 당은 다르지만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춘천시 안이 맞다. 지금 축소해가지고 통과가 됐지만 원안대로 갔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딪혔던 게 강원FC 관련 문제. 강원FC는 그것도 강원도하고는 뭐 별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강원FC 입장이 맞다. 춘천시가 행정 신청을 안 한 것은 잘못이다. 행정청이 어떻게 우리가 춘천시에 건축허가 신청 안 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까? 행정청이 어떻게 행정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했다. 자, 1대1 만들어 드렸죠. 그러면 행정복합타운은 누구 잘못이냐? 춘천시 잘못이다. 반려처분을 한 게 춘천시 잘못이고요. 왜냐하면 반려처분을 안 한 상태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승인 이후에 협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지금 현재 있는 아까 말한 도시재생혁신지구나 강원FC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 충분히 반려처분을 행정적으로 안 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괜히 정치적으로 격화시켰다. 춘천시에게 원인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춘천시에서 그래서 정말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럼 왜 반려처분을 했냐? 그러니까 보완을 신청을 해도 관광경에서 잘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보완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뭐 관계공에서도 뭐 보완 요청서 들어올 때만 얘기를 하고 수시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좀 안 됐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리고 반려처분 전에 협의하자고 하는 부분들이 보완 요청을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번이나 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고 똑같은 것만 계속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려까지 하게 된 그런 내막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싶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네. 얘기하겠죠. 네. 재원하고 뭐 상하수도 문제 자세히 그런 얘기하겠지만 얘기 뒤에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보완 요청이라는 게 춘천시가 해야 할 일을 강계공에다가 강원도에다가 보완 요청하니까 강계공에서는 이걸 어쩌라는 거지? 라는 것이죠. 아니, 근데...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이것저것 다 할 때도 행정 신청을 할 때도 혹은 특허 신청을 할 때도 아니 이거 행정청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것까지 국민에게 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협약 그렇기 때문에 보완 요청이 못 되고 있다. 이제는 그 다음 얘기는 자세히 이제 시작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근데 뭐 둘이서 다 말씀하시고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두 분이 알아서 다음 얘기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예. 다음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3가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윤 의원님께서 재원 마련 부분하고 이제 아파트 4,700세대 공급 기반 시설 관련된 구도심 공동화 현상 얘기하셨는데 원도심 공동화 대책이 부족하다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춘천시는 사업자인 강계공의 원도심 쇠퇴 우려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수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강원도는 원도심 공동화 대책은 춘천시도 함께 풀어야 된다. 네. 뭐 이런 게 이제 요 쟁점에 대한 입장인 것 같은데 강대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 그 춘천시청이 새로 질 때 밖으로 가니 캠프페이지로 가니 거기서 다시 진리해서 원도심 공동화 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원도심 공동화 문제는 시청, 도청이 밖에 가니 안에 오니 문제가 아니라 이 원도심이라는 것은 쇼핑, 또 금융, 또 병원 이런 문제였는데 쇼핑을 요즘 다 온라인으로 하고 금융도 다 온라인으로 해서 은행에다 철수를 하고 있고 병원은 요즘 다 주거단지로 스며들면서 중앙 원도심에 올 일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 오는 것이지 이거를 시청, 도청 요즘에는 행정청에 신청하는 서류도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도청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도심에 대한 그런 공동화 대책을 춘천시가 강원도가 수립해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강원도청이 나간다는 것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때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미 김진태 도지사 또 육동환 시장이 임기가 시작된 지 3년이 됐어요. 그런 춘천시에서 이거를 예상해놓고 원도심 공동화 대책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싸매야 되는 거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춘천시가 원도심 공동화 대책을 한다 그래서 도시재생 혁신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도심 공동화 대책을 강계공에게 갖고 와라. 강원도에 갖고 와라.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거기다 다시 도청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계속 정무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왔는데요. 네. 윤 의원님 어떻게 일단은 받으시겠어요? 다 공감합니다. 원도심 문제는 특별히 뭐 어떤 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온라인 쇼핑도 많아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춘천시에서는 굉장히 여러 사업들을 합니다. 뭐 도시 재생 사업도 하고 있고요. 뭐 르네상스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원도심 학교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인구도 줄어드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를 하는데 고운행정복합타운에라는 블랙홀이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외곽에다 그렇게 큰 사업을 대규모로 지어버리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말을 춘천시에서는 강계공에다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강원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자고 한 거예요, 먼저. 그리고 춘천시에서 이제 뒤늦게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도심 대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거기서 주도적으로 얘기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재원에 대한 부분들도 원도심 대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강원개발공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거냐 이런 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은 없어요. 예산은 뭐 어떻게 대책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책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대책 말고 그 대책 말고 그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걸 어떻게 투입을 해서 하자.
하는 부분들이 없으면서 지금 이제 사업은 우리가 할 테니까 춘천시는 구도심 대책 마련해라.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같이 협의하자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강계공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한 주체가. 왜죠? 그런 부분. 그럼 일단은 왜냐하면 생색은 지금 이 사업하면서 생색은 강원도하고 강계공이 내려고 그러는 거고 구도심 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숙제들은 춘천시에 떠넘기고 지금 약간 그런 떠넘기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하자는 거고 네.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저는 행정복합타운이 강원도청과 법원과 검찰청이 고운리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디든 밖으로 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윤민섭 의원님은 강원도청을 부시고 다시 거기다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구도심에 내비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합의를 통해 가지고 고운리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가는 것까지 인정. 지금 합의를 통해서 갔으니까요. 그럼 인정. 그렇다고 뭐 이렇게 논밭에다가 도청사만 이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변에 적어도의 상업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인정. 네. 근데 그 주변에 4,700세대 아파트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따가 이렇게 나올 보시면 될것 질문.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쟁점별로 얘기 우리 할 텐데 네. 자연스럽게 재원 조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어쨌든 재원 조달 계획의 이게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쟁점화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9천억 원인데 행정복합타운 사업 중에 강원개발공사가 이걸 채권을 발행할 여력이 있느냐 과연 이 분야의 얘기. 분양이 잘 안 되면은 이게 막대한 빚을 떠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하지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도입해서 현물 출자를 통과시킨 만큼 이게 문제는 없다.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인데 먼저 윤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일단 강원도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뭐 내년에 예산이 10조 이렇게 된다고는 하는데 올해만 해도 지방채를 1,900억이나 발행을 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중도개발공사,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로 작년하고 올해만 해도 500억 이상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들어가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다? 이것도 문제고요. 강원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빚이 지금 3,300억 정도가 있어요. 이게 갚지 못했고, 근데 이 사업까지 하면은 강원개발공사의 빚은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예전에 조 단위 넘어갔다가 하루에 이자만 1억씩 내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거든요. 이 사업 100% 빚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업비가 8,400억 정도 되는데요. 금융비용이 한 700억 정도 되고 뭐 보상비 4,7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예비비 뭐 700억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가 이렇게 많아도 결국에는 100% 빚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강원개발공사에 자꾸 도의회에서 600억 출자 동의안 통과돼가지고 재원 조달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600억을 받아가지고 낼 수 있는 빚이 2,900억입니다. 그러니까 총 6,600억을 빌려야 되는데 한 44% 정도 지금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3,700억 반이 넘는 56%는 아직까지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또 무언가를 출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민의 땅이 됐던 뭐 돈이 됐던 이거를 강계공에 계속 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일단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지금 9천억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조단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상하수도 처리 시설이 있는데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좀 편성됐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뭐 16,000톤 처리하는 거를 자체 시설로 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600억 정도 든다는 겁니다. 예비비가 700억이 있어요. 벌써부터 예비비 700억 중에서 600억은 까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큰 사업에 예비비 100억밖에 없다? 그럼 앞으로 재정 더 들어갈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뻔히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빚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정부가 빚 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뭐 빚을 내 가지고 국민들에게 돈 20만 원, 30만 원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신청 안 한 사람입니다. 김진태 도지사도 빚을 내는 걸 엄청 싫어해요. 제가 아는 김진태 도지사는. 그래서 쥐어짜가지고 예산을 많이 줄여가지고 심지어 공무원 체육대회도 이거 예산 낭비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머리를 짜서 알아서 사회를 보면서 체육대회 해라. 예산 다 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깎아서 도청을 이전하려고 1년에 500억씩 모으기로 해서 6년을 모아서 원래는 도청이 3천억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김진태 지사 임기 첫 해에 결정한 거예요. 최문순 도지사가 재선 3선 동안 6년 동안 결정 못한 거를 김진태 지사가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건 빨리 정해야 되겠네라고 해서 부지선정위원회 선정하고 부지 알아서 정하라 그런 다음에 돈은 우리가 모을게 해서 예산을 모으고 불필요한 거 자르고 해서 1년에 500억씩 6년 3천억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세수결손, 뭐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세수결손 되고 해서 교부세를 많이 못 받으니까 머리를 짜낸 게 그러면 우리만 가지 말고
법원 검찰청 가고 뭐 농협이나 수협 관계기관들도 가고 신용보증기금도 가서 도청 돈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기관들 다 모아가지고 복합타운으로 가자. 이게 더 쌀 것 같다라고 한 거고 이 얘기가 왜 맞았냐면 강원도청에 어디 가긴 가야 됩니다. 강원도청 1955년에 기공했어요. 70년 되는 해입니다. 강원도청이 왜 처음에 최문순 도지사 때 이전 얘기가 가속화됐냐? 거기서 쥐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화된 거고 법원 검찰청 왜 가야 되냐? 법원 검찰청 제가 변호사 하는 동안 정전도 많이 당했어요. 에어컨을 꽂으면 정전이 됩니다. 에어컨 꽂지 마세요라고 써 있어요. 도청사 가시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재원에 대해서는 이미 줄여서 노력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9천억 상당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고 빚이라는 거는 최대한 안 내는 걸로 강원도가 지금 방향을 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보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발표한 이 땅 그림이거든요. 네. 네. 다른 데 못 갑니다, 거의. 일단은 이제 도청사 가는 그림이 네. 있고요. 법원 검찰청은 이제 네. 합의가 됐는데 원래 병무청 얘기도 있었고 농협 뭐 강원본부도 뭐 거론되는 데는 몇 개 있었는데 결국에는 가는 것들이 시나리오로 이렇게 작성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변 어떻습니까? 다 아파트예요. 네. 자, 지금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파란색 부분이 네, 파란색 부분들이 이제 다 아파트고요. 쪽이고 예, 요 노란색이 빨간색이 도청이에요. 예, 빨간색이 법원검찰청, 예. 노란색이 도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주 법원검찰 먼저 말씀하시고 갈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래 처음에 그림이 요거였습니다. 여기 근데 도청사 10% 정도 되고요. 나머지 공공기관 입주부지도 이렇게 있고 상업지구용지도 한 60% 정도 됐어요. 예.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다 아파트 지겠다고 하는 거고 처음에는 이게 100만 제곱미터거든요. 거기에 도청사 부지는 10% 그리고 지금 설계된 것만 해도 공공기관 부지는 17%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거는 상업용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공용지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도청사 가고 기관들 가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은 도청사하고 법원만 가고 주변은 다 아파트 짓고 있는 사업. 이걸로 너무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변질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세종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주 법원 검찰청 이전, 원주시청 이전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변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왜 많냐? 이렇게 가야지 국민들 세금으로 빚을 안 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건설업체의 시행사, 시공사가 와가지고 그 돈으로 주변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공원이나 각종 인프라에 대한 이득을 이게 지금 문화산업단지로 한다는 건데 여기 영화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무슨 어린이 박물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한 각종 인프라를 기업들 돈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파트를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손해를 누가 봅니까? 아파트 업체가 손해를 보겠죠. 건설회사가. 근데 건설회사가 본인들이 손해를 안 보려면 그건 아니고 분양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이게 9천억을 다 빚내서 하잖아요. 그럼 아파트 건설 업체들이 이 땅을 안 삽니다. 분양의 가치가 없으면. 분양이 안 될 거면 아파트 업체가 안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들어온다는 업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파트 업체는 지금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 가겠다 이 입장만 낸 거고 도청사밖에 없어요. 정리해 주실까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토지를 분양하는 분들이어가지고 아직 만약에 이 가치가 없어가지고 인구도 가뜩이나 없는데 땅을 팔아야 되는데 부지 조성 다 해가지고 빚내가지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아파트 업체들이 안 들어오겠다, 저 땅 안 사겠다. 그러면은 빚에 빚만 쌓이는 거예요. 끝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업체들이 엄청 들어올 거라 보여집니다. 강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듣고 한번 넘어갈게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채무 내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에 대해서 저희가 알펜시아도 있었고 레고랜드도 있었고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전 정권에서 전 도정에서 이자를 연 1, 2%로 처음 체결했다가 그 다음 해 뭐 7, 8% 올라가서 지금 아직도 그 빚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채무는 최소한으로 내고 이 재원은 강원도 내에 불필요한 사업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줄였는데 더 줄여야 된다. 더 줄여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이 사업을 못 해요. 왜냐면은 5천억은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해가지고 그 도청사 지으면 되는데 이거는 9천억은 100% 빚을 내서 하겠다고 하는데 빚 안 내면은 이 사업 못 하는 건데 저랑 같은 의견이시죠? 다른 빚을 내서 아까 뭐 아파트 들어오고 뭐 들어온다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분양이 안 될 거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국에 아파트 안 돼가지고 건설업자가 분양이 안 되는 거는 건설업자 책임이고 손해고 건설회사가 들어와가지고 도청에 일단 돈을 내겠죠, 강원도에. 이 정도의 분양값을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취득해가지고 상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원 조달 관련돼서 불꽃 튀는 우리가 설전을 벌였는데
어쨌든 그 정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다 어떤 상황인지 다 이해는 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또 다른 쟁점이 도시계획하고 공급정책 부합성 부족, 그리고 아까 잠깐 윤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기반시설 적합성 검토 부족입니다. 행정복합타운에 말씀드렸듯이 4,700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바로 옆에, 그 옆에 학곡지구 아시죠? 네. 학곡지구하고 다원지구 아파트가 7,500세대예요. 그러면 합하면은 12,000세대가 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시장 교란이라든지 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보, 하수 처리 시설 상당한 행정 절차 기간이 소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울러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행정 절차 기간에 대해서 오래 걸린다는 거는 행정 기관의 의지입니다. 저희가 뭐 건물을 짓건 집을 짓건 했을 때 여기 수도 왜 안 놔줘요? 혹은 전화 왜 안 놔줘요? 이거 바로바로 놓을 수가 있어요. 네. 다만 이런 정무적인 싸움 때문에 늦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 시장이 교란된다. 저는 어느 정도 교란이 돼서 아파트 값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축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요, 춘천에. 근데 여기 수요와 공급 법칙은 우리 지원, 우리 뉴스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이 아파트 업체들이 결국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은 공급 확대예요. 지금 서울시 정책도 주택 공급 확대로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는 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이게 다 지어지면요. 춘천시의 그 주택 공급률이 140%가 됩니다. 네. 140% 들어보신 적 있어요? 140%가 거의 되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주택이 너무 많다 보면은 그 미분양 물량이 생기게 돼요. 네. 그렇다고 근데 미분양 물량이 생긴다고 주택값이 막 그렇게 우리는 이제 투자 심리들이 있어가지고 쭉쭉쭉쭉 막 빠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럼 미분양 물량 어떻게 하냐? 그냥 빈집들이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채워줄 수 있는 여건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도심 공동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은 그걸 관리해야 되는 인프라는 더 넓어져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세금대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텅텅 빈 데는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처리 문제를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주택 얘기도 했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많이 들고 오셨네요. 네, 많이 들고 왔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오늘 좀 많이 들고 왔습니다. 네. 예, 앞으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까이서 좀 잡도록 노력해 볼게요. 오늘은 일단, 시스템이 안 됐어요. 네, 오늘은 그냥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두 분이 잘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자체 하수 처리가 안 돼요. 이게 왜냐면 관로를 해가지고 춘천시 공공하수 처리장으로 못 가요.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자체 처리한 이런 하수도가 공지천 있잖아요. 석사동, 효자이동, 태계동, 뭐 강남도 해가지고 북한까지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들이 그렇게 깨끗한 물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방류량이 일단 하수 처리된 방류량이 3배가 넘고요. 그리고 총 질소, 총인 이게 지금 공지천 물보다 6배나 10배 정도까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인이나 뭐 총질소 이게 많아지면은 그 하천의 부용량화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하수 처리가 공지천을 따라 쭉 흐릅니다. 그럼 이 하천에 부용량화가 생길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 시간에도 석산천 걷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시민들의 삶에 좀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 같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대책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면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관로를 따로 까는 거예요. 하수 처리 관로를.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겠다. 그럼 뭐가 들죠? 돈이 들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보자. 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마무리해 주시죠, 윤 의원님. 상수도도 지금 용산리 상수도장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 거기가 지금 시작한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지금 7년이 됐는데도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8년, 9년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을 해도 상수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은 10년 정도 걸린다. 이게 행정조차가 빨리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직업은 변호사인데 토목공학과를 나왔습니다. 토목기사 자격증도 있어요. 상하수도공학도 그 토목기사의 과목도 있고요. 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환경법 인증을 다 했습니다. 환경법 인증 변호사이고 수질 문제 전혀 없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경험치에 비춰봤을 때 전혀 없다. 이런 기술력에 의하면 전혀 없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윤민석 의원님 설명에 의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아니 저렇게 수도관 깔아가지고 왜 저렇게 멀리 가? 좀 가까이 가면 안 돼? 뭐 꼭 고속도로 근처에 있어야 돼? 자, 왜 그러냐? 춘천시는 어디를 땅을 파던 구도심에 어딜 땅을 파던 문화재가 나옵니다. 그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법에 의해서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가 없는 평평한 땅, 교통이 편리하고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용이한 땅, 지금 토지 보상은 다 됐습니다. 이 상하수도 깔고 이러한 관계시설 까는데 가장 큰 문제가 토지 보상이에요. 사유지를 보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건 거의 다 됐어요. 그럼 뭐냐? 그냥 설계해서 깔기만 하면 돼요. 행정청의 의지라니까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물을 더 깨끗하게 하려면은 고도처리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면 되는데 그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파트 건설업체한테 또 예산에 대해서 떠넘기 학교 용지 부담금 이런 거 아시죠? 아니 학교 용지 부담금처럼 굳이 다 조성하기 이후의 문제고 지금 이 전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예상해가지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뭐 얘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말이죠. 강원도하고 관계공은 춘천시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춘천시는 참여 의사가 없다는 입장. 앞으로 뭔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한 협의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두 분은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을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냐? 되도록 최대한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강 변호사님. 일단은 기한을 정하십시오. 어떻게 할지 기한을 정해서 시민들에게 발표를 하시고요. 두 번째가 상대방의 이름을 쓰는 현수막 붙이지 마십시오. 그거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우리 정치인의 국룰이 정책적 비판을 하더라도 인물 비판을 하지 않는데 상대방 이름을 현수막에 붙이지 말라 말씀드리면서 협의체 구성이 안 되면 외국에서는 각 기관에서 이런 담당을 해주는 법률 서비스가 있어요. 변호사들이 있어요. 변호사들끼리 만나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법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기한도 정하고.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야를 폭넓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 역할을 본인이 맡으면 본인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제가 방송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말했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른 훌륭한 변호사들 많이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협의체 말씀 잠깐 드리면요. 협의체 구성하자는 주체가 강원도, 도의회, 관계공, 그리고 시의회, 뭐 춘천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춘천시가 반려하자마자 이 4개 기관이 춘천시 빼놓고 4개 기관이 모두 춘천시를 탓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래놓고 협의체 들어오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에서 딱 2가지만 하면 됩니다. 지금 춘천 시내에는 전체적으로 뭐 다 무슨 뭐 도청사가 다른 동네로 갈 것처럼 이런 현수막, 말도 안 되는 현수막들이 엄청나게 걸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도에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태 지사님께서 도청사 딴 데로 안 간다. 거기다 그냥 질 거다. 이 한마디 해주시는 거 하면은 수없이 얘기했죠. 수없이. 근데 이후에 지금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현수막이 붙던 말든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옛날에 많이 얘기해놔가지고 그 논란 더 해달라. 그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이 논란 있고 나서는 얘기가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도청사 거기다 그냥 짓는다. 이 한마디 해주시면 되고요. 강원도에서 또 행정복합타운 사업 4,700세대 너무 과한 것 같다. 이 사업 대폭 축소해가지고 춘천시와 다시 협의하겠다. 이 2가지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샤오지금 오늘 주제가 강원도 춘천시 행정복합타운 갈등 외란 주제였는데 한 줄 평 전해주시겠습니까? 먼저 강 변호사님. 네, 70년 된 강원도청 신축이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복합 갈등타운 만들고 있는 강원도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뭐 기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역 발전과 이 진정 도민 행복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숙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소통 좀 하고요. 조금 더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게 도민들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